만약에 말이 너무 늦게 트이면 향후에 모든 발달이 다 뒤로 느려지는 거 아니에요? 말을 안 해도 다 알아듣고 소통은 된다. 이제 어떤 아이들은 이해하는 언어까지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 운동력이든 뭐 언어 능력이든 조금 다 다르게 발달을 할 수 있고. 언어 발달, 언어, 네, 인지 발달. 네. 세 번째가 운동 발달. 운동 발달 안에는 대근육, 소근육. 아이고 근데 소리가 나오는 게 SNS도 워낙 발달을 했잖아요. 맞아요. 저는 둘째가 지금 10개월이거든요. 네. 근데 언제 뒤집고 언제 기고 언제 서고 이게 큰 관심사인 그쵸, 거예요. 운동 발달이죠. 네, 네. 그러니까 한 첫째보단 그래도 조금 빠를 테니까 그래도 한 돌 지나서는 걸어야 될 것 그쵸, 같은데 애가 다리에 힘 주려는 생각도 안 하니까 그게 또 걱정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상관없다는 거죠 지금. 저는 대충 예를 들면 걷는 네. 것도 보통 평균적으로 돌 되면 걷거든요. 네네.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걷는 게 14개월 넘어갔다 그러면 조금 늦은 거예요. 네. 저 대충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근데 가끔은 특히 언어 발달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보통 옹알이 시작해서 12개월 되면은 엄마, 아빠, 맘마 같은 걸 이상한 발음을 하기 시작해요. 네. 15개월 되면 단어가 꽤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둘째 아이는 네. 15개월까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엄마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저는 정말 걔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서 그래서 그래요? 처음에는 네. 그래 돌까지 안 할 수 있지. 15개월 때 그때 다 지금 저희가 미국 가서 공부를 할 때인데 네. 그래서 얘가 말을 안 하나 그때부터 고민에 빠지기 시작해서 15개월 때 한마디도 안 한다. 특히 우리 큰아이 길러보니까 얘는 또 말이 또 빨라가지고 네. 그때 이제 노래까지 불렀는데 얘가 왜 이러나. 되게 너무 초조하다. 18개월인데 말 안 해요. 그러니까요. 이거 맘카페에 우리 둘째가 지금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우리- 당연히 센터 가라고 댓글 그래서 제가 달릴걸요. 너무 네. 놀래가지고 얘가 근데 알아듣는 건 다 들어요. 근데 내가 근데 그때 당시 외국에 가 있었고 언어 평가를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네. 딱 첫 마디가 터진 게 아직도 기억나요. 걔는 18개월 때 18개월? 김치 드세요를 이상한 발음한 거 내가 처음에는 말이 이상한가 보다 했는데 그걸 네. 가만히 들어보니까 네. 진지라는 말을 얘가 알아요. 그다음에 어머, 형은 밥 먹어요. 먹어. 밥. 존댓말이랑 그걸 안 구별을 알고 해서 하는구나. 내가 예. 이걸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내가 말을 못하는데 갑자기 터진 애가 갑자기 존댓말하고 반말을 알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현상일까에 네. 대해서 제가 당시 공부를 하니까 제가 이제 토론을 할 때 네. 우리 선생님들하고 물어봤다니까 발달 전문가들한테 네. 그랬더니 딱 다 들어보더니 걔 완벽주의자 아니냐고. 성격이구나. 그러니까 성격이 네. 발달의 어떤 부분 상당히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아마 내 생각에 그 녀석은 지가 내는 발음이 주변에서 듣는 소리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똑같아야지 걔는 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 조금 다르면 혼자서 수없이 반복을 하는 아이인 거예요. 제가 첫째가 되게 비슷해요. 네, 첫째가 혼자서 구석에 가서 할머니 그네 타자, 할머니 그네 타자 연습하고 나와가지고 할머니 그네 타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갑자기 말을 존댓말과 반말까지 하는 걸 보고 이걸 그래서 나중에 성격이구나.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 아이 굉장히 자존심이라든가 멋지게 보이는 걸 좋아하는 애예요. 근데 그게 그 어릴 때부터 나와요? 그래서 저 이제 그게 이제 가드너 박사라고 아시죠? 네네. 그 다중지능이로 하신 분들. 이름은 들어봤지만 그분은 네. 지능을 한 개로 보지 않고 네. 뭐 대인관계 지능, 무슨 지능, 지능을 이렇게 층차별로 봐요. 근데 거기 보면 반드시 대인관계 지능이 있어요. 네. 얘가 그게 높은 것 같아요. 사람들 사이에 내가 어떻게 보이냐를 어릴 때부터 굉장히 빨리 캐치하고 그러니까 발음이 좀 나쁜 소리로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얘는. 그래서 그때 잘 될 때까지 기다렸구나. 엄마들이 대부분 이제 발달이 늦다 이렇게 할 때 걱정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얘가 뇌 발달에 문제가 있을까 걱정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뇌 발달에 문제 없고 유전자 문제 아무것도 없어도 이런 성격적인 특성에 의해서 좀 더 빨리 나오는 애가 있고 덜 나오는 애들도 있을 수 있으니 발달이 좀 빠르다, 좀 늦다는 거를 특히 착각에 빠진 부모의 눈에서 보시면 이게 굉장히 정확하지 않는 정보로 아이를 네. 잘못 판단할 수 있으니 정말 애가 많이 늦어서 예를 들면 14개월이 됐는데 전혀 발도 안 뗀다. 그럼 좀 걱정이 좀 되잖아요. 전문가한테 가서 얘 네. 운동 발달 평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쉽네요. 차라리 네. 그게 나은데 네, 속 많은 시원하네요. 부모님들이 병원을 그걸 때문에 어떻게 가냐 마냐. 저는 그냥 우리 치과 다 썩을 때까지 안 네. 기다리잖아요. 네. 미리미리 썩은 데가 있나 없나 어금니 같은 데 봐주잖아요. 네. 그것처럼 저는 발달이야말로 걱정되면은 검사해보면 돼요. 나중에 검사가 뭐 있는지 설명도 해드릴게요.
근데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말이 너무 늦게 트이면 사실 그때는 또래 친구들이랑 상호작용해야 될 때도 있을 거고 네. 엄마 아빠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배우는 것도 엄청 많을 텐데 그런 향후의 모든 발달이 다 뒤로 느려지는 거 아니에요? 수용 언어까지 느릴 때. 그러니까 아. 언어를 이해하는 것조차도 안 되면 네. 당연히 그렇게 되지만 아. 표현만 이렇게 안 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눈치를 다 보니까요. 음. 어머니가 그러죠. 말을 안 네. 해도 다 알아듣고 소통은 된다. 그러니까 뭐 가져와 그럼 다 가져온다. 가지고 오고 네. 또 필요한 것은 눈빛으로 얘기하는 하면서 하니까 네, 네. 물 그런 달라 데는 이렇게. 네. 문제가 별로 없으니까 음. 그럴 때는 괜찮은데 이제 어떤 아이들은 이해하는 언어까지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 정말 소통이 벽 같다 이렇게 느끼시고 엄마들이, 예. 그러면 정말 한번 데리고 와서 언어 평가실이든 병원이든 와서 체크해 보시면 돼요. 괜히 혼자서 고민하고 옆집 아이랑 비교하시거나 딴 데 가서 위로받지 마시고 네. 전문가한테 와서 얘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각자 뭐 운동력이든 뭐 언어 능력이든 그렇죠. 조금 다 다르게 발달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이게 5가지 영역으로 검사하시면 돼요. 네. 첫 번째 언어 발달, 언어, 네, 그다음에 인지 발달, 네, 세 번째가 운동 발달. 운동 발달 안에는 대근육, 소근육. 그다음 네 번째가 사회성 발달, 네. 5번째가 정서 발달이에요. 요 5가지 영역에 대해서 다 네. 발달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거든요. 아, 네, 네. 예를 들면 정서 발달은 부모님들이 제일 몰라요. 그건 뭐냐? 자기 조절력이에요. 정서? 짜증을 많이 네. 내거나 기분의 변화가 심하거나 조금만 환경이 변하면 막 울고 나다 이렇게 하는 애들 있어요. 네, 네. 그 정서 조절력이 취약한 거예요. 아, 그다음에 공감 능력도 정서의 뇌예요. 그래서 딴 사람에 관심이 별로 없고 네. 혼자 앉아서 계속 뭐만 병 돌린다. 그러면 그러면 얘는 제가 그런 날 이렇게 보면 얘가 이 나이에 이러면은 정서의 뇌가 원활치 않은 거 아닌가까지 볼 수 있으니까 정서 발달에 대한 부분도 네. 부모님도 잘 모르시면 저는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아, 그렇죠. 이게 돼야지 사회성도 발달할 거고 또 사회성이 발달해야 모방에 의해서 언어가 발달할 거 아니에요. 아, 언어가 모방이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우리 아마 이제 저한테 발달 문제로 오는 부모님들 꼭 내가 가르치는 게 있는데 이 5가지 아까 인지, 언어, 운동, 사회성, 정서 이 네. 발달을 다 저는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순서가 있어요. 발달 순서. 정서, 사회성, 언어 이렇게 올라가. 검사를 하면서 여기가 잘못돼서 이게 이렇게 됐구나. 여기까지 봐줄 수 있어요. 전문가한테 오면.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게 발달이 걱정이 되시면 이렇게 분석을 다 하면 된다. 검사도 있고 검사 패턴을 보고 네. 여기가 막혀서 얘가 언어가 안 됐구나. 이것까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비교를 안 해야 되지만 네, 네. 그래도 비교가 되잖아요. 네. 만약에 옆집 애가 언어가 훨씬 빠르다. 어. 아니 운동력이 훨씬 빠르다. 어. 그러면 앞으로도 그게 계속 누적되고 축적돼서 걔가 계속 빠른가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네,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한동안 되게 재밌었던 게 심지어 발달 평가란 어릴 때 해요. 저는 베일리 검사를 많이 하거든요. 어린아이들은. 베일리 검사. 베일리 검사가 제일 좀 보편적으로 표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36개월 이전의 아이들은 하는데 네. 베일리에서의 인지 그 점수하고요. 커서 소위 말하는 IQ 검사하고 있죠. 이거 둘이 상관관계가 별로 없다는 논문까지 있어요. 아, 나중에 커서 IQ 검사하면 전혀 다르게 나오나요? 조금 이렇게 상관이 높아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 네. 비슷할 것 같은데 왜냐면 아니요. 어렸을 때 똑똑하면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예. 꼭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서 그게 그래요? 이 검사 도구의 차이냐 아니면 아이들의 발달이 어느 순간에 쑥 바뀌냐. 아직도 학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논란은 많지만 제가 더 반반이라고 봐요. 도구가 네. 다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이들 어릴 때 좀 빨리 안다고 해서 그 능력이 커서까지 가는 건 꼭 아니다. 막 영재라고 그러면 애가 부담을 갖기 시작하죠. 칭찬도 좀 기술이 있다고 무슨 똑똑하다는 하면 칭찬은 되죠.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똑똑하면 어떡하지? 똑같은 걸 예. 어머 네가 이걸 아는구나. 똑똑하다. 꽃표. 잘생겼다. 꽃표 좀.